우리 몸속 염증의 경고. 혈관 속 염증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위험한 염증입니다. 원인은요, 바로 입니다. 무서운 이유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모세혈관을 뚫고 몸 전체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에 생긴 염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부릅니다. 네? 치매도 염증 때문에 생긴다고요? 지금부터는 염증이 잘 안 생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잡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천연 진통제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은 잡을 것 같은 맛입니다. 염증과 이별하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우리 몸속 염증의 경고. 이번에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염증, 이 혈관 속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정원 박사님, 혈관 속 염증이 왜 무서운 겁니까, 이게? 다른 염증과 달리 혈관 속 염증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위험한 염증입니다. 생명과. 예, 아시는 것처럼 혈관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어디든지 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각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혈관에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각 장기나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요. 그로 인해서 조직이 이제 손상되고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뛰어야지 결국은 우리 몸이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만약 염증이 생겨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혈관 염증 때문에 생기는 병도 꽤 많겠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동맥경화증이에요. 말 그대로 혈관 속에 염증, 기름기가 끼어서 혈액 흐름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게 심해지면 혈전이 생기고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혈관에 세균의 감염이에요. 그래서 혈관염, 그다음에 심해지면은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인이요. 원인은요, 엄청 더 많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초미세먼지. 이게 혈관 염증의 원인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죠. 아유, 나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막 아주 뿌예. 이 초미세먼지가 혈관 속 염증을 만든다. 네. 언제부턴가 미세먼지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기예보에도 꼭 등장을 하던데 초미세먼지가 뭡니까? 황사랑 또 어떻게 다른지요? 황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중국의 사막지대의 흙먼지가 편서풍의 영향에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입자의 먼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PM10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0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뜻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더 크기가 작은 PM2.5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황사의 먼지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미세먼지는 이거의 이제 9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크기를 미세먼지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보다 이제 4분의 1 작은 구슬 같은 거죠. 요게 이제 초미세먼지예요. 그러면은 먼지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작은 거죠. 사실은 눈으로 거의 보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 중국의 공장과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탄을 포함한 화학 연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 중금속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황사와 더불어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발암 물질 같은 게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불어왔던 건데 최근에 이제 문제시되는 게 중금속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여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이거에 대한 위험을 거의 몰랐어요. 근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무서운 이유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걸러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워낙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게 코나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폐로 들어가서 가장 밑에 있는 폐포까지 가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모세혈관을 돌아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으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보통 그 황사는 이제 봄에 많이 불어오는데 미세먼지도 계절을 타나요? 그 봄에 부는 황사에 미세먼지가 많이 섞여 있지만 네. 사실 미세먼지는 1년 365일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이에요. 예. 지하철이라든지 이불장, 옷장 속, 진공 청소기를 돌릴 때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수많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 계통 쪽으로 많이 영향을 주나요? 그것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더욱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몸 전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까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온 전신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결국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놀라운 연구가 있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실제로 이게 우울증과도 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더 심각한 연구 결과는 암 발생과도 또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자동차 연료 중에서 디젤 있잖아요, 디젤. 예. 그러니까 디젤이 연소되면서 배출되는 이 블랙 카본이라는 미세먼지가 이게 이제 암과 관련이 있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을 이제 미세먼지 중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의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음식 나쁜 거는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피하겠지만 이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먼지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항상 그냥 방독면 쓰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되도록 좀 덜 마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요새는 이제 그 전날 일기예보에 그 다음날 미세먼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 하면은 미세먼지 경보가 뜨면은 1차적으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말입니다. 어메, 어떻게 그래? 그리고 안전한 집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한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없애는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집안 미세먼지를 없애는 청소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영민 씨 보통 그 청소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창문을 다 열죠. 열고. 그리고 옛날에는 먼지 털이개를 막 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쓰니까 청소기 돌리고 또 물걸레질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실내 공기 순환을 위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바깥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네. 만약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는 날에도 혹시라도 이제 방충망에 미세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환기를 통해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우선 방충망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준비물은 신문지, 테이프, 분무기, 물그렐레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방충망에다가요 신문지를 해서 미리 한 다음에 테이프로 여기다가 이제 각각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물을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촉촉하게 젖을 만큼 물을 뿌렸는데요. 네, 네. 방충망에 신문지가 붙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후에 이제 떼어냅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제거한 후에 남은 먼지들은 물걸레로 닦아주면은
그 방층방에 있는 이제 미세먼지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죠.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이게 먼지가 새까맣게 앉으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근데 신문지하고 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집안 청소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집에 들어온 미세먼지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중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먼저는 이 물을 뿌리면서 이거를 충분하게 뿌려줘요. 그러면 이 물과 함께 미세먼지가 붙어서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방 안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아주면은 그 먼지가 이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없어지는 거죠. 간단하네요. 의외로 분무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소한 청소 방법 하나만 바꾸더라도요. 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염증을 많이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예방을 할 수 있다. 네. 미세먼지 잡는 청소 팁. 방충망에 쌓인 묵은 먼지때 먼저 신문지를 방충망에 고정을 시키고 분무를 충분히 해서 흠뻑 적셔주세요. 30분 후에 신문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하고 떼내어 물걸레로 닦아주면 먼지때가 말끔히 제거됩니다. 쓸고 닦는 단순 청소법도 바뀌어야 한다. 공중에 분무를 해서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가라앉게 한 후에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집안 미세먼지도 해결됩니다. 우리 혈관을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증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바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혈관 속의 염증은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떠돌며 불특정적인 이제 그 곳을 무작위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생긴 염증 때문에 모세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이제 말초 신경염이라든지 족부궤양, 망막염, 신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좀 더 큰 혈관들 같은 경우는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혈관이 막히면은 뇌졸중 같은 게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 동맥경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맥경화도 염증 때문에 생긴다. 고기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동맥경화 아니었습니까? 아까 뱃살도 염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원리예요. 동맥경화도 고기 때문에보다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맥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는데 심장 박동에 따라 흐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혈관벽의 탄력성이 높고 내면은 매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맥 혈관벽에 손상이 온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 지방이 끼게 돼요.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혈액의 흐름들이 막혀져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질병들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니까 모든 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혈관에 생긴 염증, 동맥경화. 자, 다음은 뭡니까? 혈관에 이어 이제 신경에 생긴 염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부릅니다. 네? 치매. 치매는 병이 생기기 전에는 정상적인 지능이 대뇌 신경세포의 광범위한 손상이나 그 염증 과정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많은 신경장애가 현재 염증 장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염증이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아밀로이드라는 적층물이라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조직에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면역 체계가 자극되고 면역 체계는 이런 조직을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잘못 판단해 공격이 가해져서 뇌세포에 손상이 와요. 그게 바로 이제 치매라고 생각합니다.